자, 코스피 5천 시대를 준비하는 코스피 5천 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홈런 쏘아 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4번 타자 업종과 종목들 소개해드립니다. 이재선의 말로 홈런 시즌2. 자,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또 살펴봐야 되는데 계속 뭐 4천을 살짝 넘어가는가 싶더니 네. 다시 또 끌어내리고 외국인들도 수급을 살 듯 말 듯 계속 페이크를 주고 있는데 네. 자, 이런 시장 오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시장은 뭐 저는 사실 편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박스권 안에 있는데 네. 하단을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것만으로도 좀 다행이 아닌가. 네, 그리고 뭐 우리나라 주식을 뭐 당분간 연말까지 뭐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는 어렵다라고 구조적으로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는데 대신 선물은 하방 압력을 취하던 것들을 조금은 걷어내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좀 우려감은 살짝 조금씩은 덜어내고 있지 않은가. 아직은 남아 있지만 조금은 덜어내지 않았는가. 발걸음이 조금 가볍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나쁠 게 없다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시장은 뭐 차트 보면 여러분들 정말 간단하게 보실 수 있는데 제가 계속 똑같이 알려드리고 있는데 네. 움직임이 없어요. 사실. 그쵸, 예. 예, 큰 변동이 없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 상승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월부터 해서 어마어마하게 올라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네. 그리고 최근 시장은 딱 이렇게 빨간 선 제가 살짝 그려드렸는데 요 안에서 갇혀 있어요. 여기서만 네, 박스권. 딱 보시면은 여기 돌파한 이후에 이 3,500포인트 돌파한 이후에 상단 하단 해가지고 여기서 갇혀 있습니다. 살짝 이탈하는 듯 싶어도 올라오고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리고 4,000포인트 구간에 지금 21선이 같이 놓여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 오늘도 헤딩하는 모습입니다. 야구 시간인데 왜 자꾸 헤딩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축구 선수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야구 시간인데 헤딩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돌파해서 시원하게 또 홈런 한 방 날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추수감사절이라 미국도 좀 쉬어가야 그쵸. 되고 휴장이죠. 네, 내일도 반나절밖에 안 합니다. 미국은. 그래서 뭐 이번 주는 거의 끝나지 않았느냐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승세 어제의 상승세를 계속 이어나가기보다는 약간의 숨고르기 정도는 하고 있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오른 것도 별로 없는데 무슨 숨고르기냐 하실 수 있는데 미국장이 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이 거의 연휴와 비슷한 이런 그쵸. 시즌이다 생각하시면 되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추석 같은 개념이에요. 추수감사절이. 그래서 미국에도 이제 뭐 명절처럼 공휴일 매년 나오는 공휴일이니까 이 정도는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대신 여러분들이 뭐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하시면서 좀 그러게요. 즐겁게 또 보낼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니까 우리 봄부터 해가지고 수익 많이 내셨을 테니까 많이 내신 분들은 쇼핑을 하시고 그리고 나는 아직 좀 미비하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이제 갈무리 하셔가지고 내년에 그 이상의 수익 내면 되니까요. 여러분들 실망하실 것도 없고 그렇다고 자만하실 것도 없고 지금과는 박스권 구간이다. 이 안에 갇혀있다 정도까지만 여러분들 알고 가시면 되고 올라도 흥 내려도 흥 일일비하지 않고 여기서 변화하는 구간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제가 제일 먼저 이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린다라고 했으니까 네. 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 뭐 박스권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너무 저희가 같이 뭐 출렁거릴 필요는 없죠. 네. 저희는 차분하게 시장을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작에서 좋은 업종을 골라봐야 되겠죠. 코스피 5천 시대 말로 홈런을 쏘아 올릴 수 있을 만한 4번 타자 업종, 내년에 또 좋은 수익을 줄 만한 4번 타자 업종 뭐 볼까요? 네, 제가 이틀 전부터 예고드렸던 리튬 관련주 리튬.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뭐 리튬 가격 같은 경우가 뭐 계속 연일 하락을 보이면서 해당 관련주들이 참 어렵게 흘러갔습니다. 네. 뭐 전기차 판매량도 줄어들고 중국은 이제 정부 보조금 받아서 저가 정책을 펼치는데 우리나라 3원계는 가뜩이나 비싼데 이런 보조금도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우리나라 배터리에다가는 보조금도 안 주고 미국도 보조금 폐지하고 유럽도 네. 폐지하고 각종 안 좋은 소식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튬 가격이 계속 공급 과잉으로 해서 낮아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탄산 리튬 가격이 뭐 6월 달에는 뭐 57.5위안까지 떨어졌었는데 지금 현재 92위안 위쪽, 91위안까지는 제가 들었습니다. 91위안까지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한 달 사이에도 2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렇네요. 리튬 가격이 좀 회복되고 있는데 이유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사실.
사실이에요. 중국에서 리튬 채굴 같은 경우를 좀 이제 제재를 하다 보니까 정거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 내에서 12.5%가 글로벌 시장에서 전체 총 시장에서 3%가 중단이 된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양이 중단이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고, CATL 같은 경우도 뭐 이제 3개월 중단돼서 조만간 이제 다시 한번 재개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별로 그 리튬 가격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 정도로 지금 가격 상승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 뭐 최근에도 이제 구글의 TPU까지 나오면서 또 한 번 이제 이슈를 몰고 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ESS 시장 투자 계속 얘기 나오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LFP 배터리로 해서 ESS 저장 장치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수주를 계속 받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국내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계속 수주를 받기 시작하는 게 우리 귀에 쏙쏙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말로 없는 시간을 통해서도 알려드렸고, 여러분들도 뭐 다양하게 여러 소식을 접하고 계셔서 희망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그 희망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끌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하게 보시면 되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 제도 보조금을 폐지된다 해도 인프라 확장부터 시작해서 제도적으로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해서 전기차 이제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생각한다라고 하면 지금 우려감 이 부분은 싹 씻어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처음에 조금 올라온 다음에 잠깐 쉬고 있죠. 이거 조금 올라온 것밖에 안 돼요. 물론 100% 이상 올라온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동안 하락폭에 비하면 조금밖에 안 올라온 거예요. 아마 2차 전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도 동의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확장 구간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 편안하게 2차 전지주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오늘은 리튬 관련주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리튬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올라옵니다. 리튬 가격 자체가 올라오고 있고, 뭐 ESS 시장 많이 이야기 들으셨죠? 여기에다가 뭐 그렇다고 전기차 끝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전기차 안 타는 거 아니니까 네. 이런 삼박자를 잘 챙기면서 좋은 위치에서 종목들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안타 종목 1루까지 출루할 수 있을 만한 리튬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종목 뭐 볼까요? 포스코 퓨처엠 보도록 포스코 하겠습니다. 퓨처엠. 예, 네. 좋습니다. 저는 포스코 퓨처엠을 과거부터 굉장히 이제 선호하는 기업이다라고 네, 말씀을 좋게 드렸는데, 보시더라고요. 네, 왜 이유는 뭐 간단해요.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이 리튬 관련 쪽에서 내재화를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가운데 이제 아르헨티나 염호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리튬 가격이 내려가면 이 염호의 가치도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리튬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그 가치가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고, 제가 과거부터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제일 걱정되는 게 중국산 이제 소재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그 당시에 뭐 8, 90%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거를 내재화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포스코 그룹만큼 안정적인 기업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기업 자체에서 들여있는 이제 공을 들이고 있는 뭐 자금력부터 시작해서 투자하는 뭐 인력, 뭐 여러 가지 뭐 R&D 비용 많은 것들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 포스코 그룹 쪽에서 보시는 거는 아주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 싶고요. 그 중에 음극재 시장 1위 그리고 양극재 시장도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 포스코 퓨처엠, 거기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에는 다 이제 대규모 공급 계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거 LLF가 100% 이상 오른 게 하이니켈 때문 아닙니까? 95% 이상 니켈 함유량, 이 부분에 대해서 포스코 퓨처엠도 이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울트라하이니켈 양극재 개발한 이후로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크게 한번 이슈가 될 수 있었는데, 기업이 조금 무겁다 보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LNF가 조금 더 탄력적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LNF는 좀 억울하게 내려온 게 많아가지고 또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어요. 이 2차 전지 뭐 리튬 관련주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LG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대기업들도 탄력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뭐 LNF냐, 뭐 에코프로 그룹이냐, 포스코 그룹이냐, LG냐, 삼성이냐 이런 걸 따지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안정적인 쪽, 리튬 관련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뭐 우리나라 이제 뭐 셀업체들 이런 데 다 제외하고 포스코 그룹을 보는 게 가장 맞지 않나 싶어서 안타 종목으로 선정했으니까, 나는 안정적인 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가장 내재화를 통해서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포스코 그룹주를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안타 종목으로는 포스코 퓨처엠, 니켈, 이 리튬이나 2차 전지 관련해서 안정적인 종목이 좀 좋다 하시는 분들은 포스코 퓨처엠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 빠르지만 네. 조금 더 빠른 네. 2루타 종목으로 볼까요? 뭘 고르셨어요? LNF입니다. 그렇죠. 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좀 억울하게 밀린 경향이 있어요. 코스포 이정 상장한 거에 대해서도 뭐 하나도 혜택을 받지 못했고 그쵸, 네. 그 외에도 좀 중간중간 업황이 안 좋으면 억울하게 좀 내려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문에 의해서 내려오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LNF가 올라갈 타이밍에도 오히려 추가 하락이 나오고 해서 과도하게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최근에 가장 탄력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시장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충분한 역량을 갖춘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장 빠르기 때문에 트레이딩하기도 가장 좋고 수급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밀려도 크게 안 밀리는 기업이 또 LNF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더 떨어지길 기다리고 계시던 분들 왜 이렇게 안 내려오지 하셨을 텐데 그만큼 수급이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NF 2루타 종목으로 해서 트레이딩하기에 너무 좋고 지금 2차 전지주는 장기적으로도 보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에서 만약에 혹시나 내가 조금 고가에 사더라도 물렸다라고 표현을 하시죠, 여러분들. 그렇게 손실 구간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주가의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니켈 95% 올해 2월에 뭐 인터배터리어제에서 수상까지 하면서 굉장히 좀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하락을 보이다가 하반기에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MCM 하면은 LF입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 그리고 NCA 하면 뭐 에코프로, BM이고요. 그래서 NCM의 강자로 이제 LFP 시장까지도 공략을 시작해가지고 ESS 시장까지 진출을 완료 지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공동으로 해서 여러 기업들과 함께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또 과거에 뭐 테슬라에 직접 공급 계약도 하고 뭐 어마어마하게 좋은 기술력은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는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탄력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 LF 여러분들이 2루타로 꾸준히 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LNF를 2루타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어요. 뭐 떨어진 낙폭이 좀 커서 반등도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뭐 길게 봤을 때도 나쁘지 않다.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LNF도 저희가 잘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이제 3루타 종목으로 가볼까요? 호타 준족 종목으로 빠르게도 가고 높이 멀리도 갈 수 있을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양극재 쪽 많이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네. 이번에는 장비주 하나 PNT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PNT. 싶습니다. 네. 기존에도 한번 소개해드려서 말로 없는 종목으로도 여러분들께 이제 이 종목을 소개를 네, 해드렸었는데, 소개해 네, 그래서 ESS 쪽에서 이쪽 봐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뭐 리튬 관련 쪽 ESS 쪽 뭐 볼 때 PNT라는 기업은 그래요. 우리가 전기차 캐즘 시대에 힘들게 가는 구간에서도 중국에 이제 장비를 수출하고 하면서 이 기업의 실적은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도체 쪽에도 뭐 SNS텍이나 이런 기업들이 이제 소재를 수출하면서 굉장히 좀 큰 이득을 얻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 쪽에는 PNT가 그런 그룹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강조해드렸던 PNT 말로 없는 종목으로도 당연히 뭐 꾸준히 이어나가고 제가 볼 때는 조만간 순위권 안에도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종목이고요. 앞으로도 뭐 꾸준히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뭐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수차례 지금 반복해서 교육해드리고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업의 기술력을 믿으시고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수출을 할 수 있고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추가적으로 ESS 시장까지 개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미래 먹거리를 계속 차곡차곡 쌓아나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기술력을 미리미리 갖추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기업의 역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테슬라가 반한 기업이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뭐 전기차 시장은 테슬라, 뭐 IT 쪽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뭐 애플, 뭐 구글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에 테슬라가 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만으로도 3루타 종목 그리고 말로 없는 종목의 후보가 되기에는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3루타 종목으로 호타 준족 종목으로 PNT를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장비 관련 종목, ESS 장비 관련 종목 PNT를 하나 3루타 종목으로 선정을 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 말로 없는 종목 보기 전에 그동안 저희가 또 알려드렸던 말로 없는 종목들 랭킹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1위에서 5위는 지금 굳건하지만 그 아래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한강에서 오리발 이렇게 위에는 편하지만 발은 계속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계속 순위 변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오늘도 밑에서 뭐 7%, 10% 이상 올라온 종목들이 질비하게 나오고 있는데
밑에서 보는 재미가 굉장히 즐거워서 저도 혼자 즐기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즐기기 위해서 12월부터는 다음 주부터 알려주세요. 다음 주부터입니다. 10위까지 제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여러분 정말 재밌으실 겁니다. 그리고 12월 되면은 지금 굳건하게 지키고 있고 뭐 숨은 장이라고도 말씀하셨는데 네. SKC 유일로보틱스가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분발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서 그러게요. 살짝 올라오고는 있는데 조금 더 힘을 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더욱더 재미있는 이번 달은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더욱더 재미있는 순위 변동 다음 달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밑에 6위, 7위, 8위 누가 있는지 저도 궁금해요. 자, 이렇게 말로 없는 종목 탑 5를 일단 확인을 해봤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리튬 관련 종목으로 말로 없는 종목을 골라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가장 우리 파트너님의 눈에 띄었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던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죠?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네, 좋습니다. 제가 뭐 안타와 2루타에는 양극재 종목 설명드렸고 3루타에는 장비주 설명드렸고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그룹주 안에 양극재 기업 에코프로 BM이 있지만 이 기업 자체는 이제 폐배터리 리사이클 쪽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쪽이죠. 리튬 가격이 올라와야지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도 모두가 알다시피 리튬 가격이 싸면 뭐하러 재활용을 하냐 그냥 만들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쵸. 새로 만드는 게 너무 비싸요. 그러면은 이거 비싸니까 재활용 꼭 해야겠다 한 번 더 써야겠다 생각 드시잖아요. 여러분 버릴 것도 한 번 더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배터리 리사이클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리튬 가격이 필수적으로 올라야 되는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뭐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에코프로는 가장 필요한 기업이 아닌가 그렇네요.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탈중국화 이 부분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주가 제가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인도네시아 쪽 이쪽을 공략하고 나서 이제 좀 안정화를 좀 찾기 시작한다라는 거 이걸로 다 되겠느냐라는 거는 아직 조금 물음표는 있어요. 물론 추가적으로도 계속 이제 확보를 하겠지만 지금 그래도 제가 가장 걱정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좀 해소해 나가고 있으니까 이 에코프로 그룹은 우려감을 해소하는 게 제일 중요했는데 그렇겠네요. 미국에 공급하는 양 정도는 어느 정도 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개선해 나간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맞출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이제 기대감을 갖추고 기술력 하나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기업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리사이클 쪽도 같이 한번 이제 리튬 가격이 올라오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가격 전략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설정해 드릴게요. 그럴까요? 지금 뭐 85,000원 이하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부터 해가지고 75,000원까지 내려오면 좋겠는데 어제 양봉이 좀 세가지고 내려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85,000원 이하부터 모아간다라는 개념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1차적으로는 목표치 10만 원 기존의 정고점인데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정고점이니까 한 번 정도 저항을 더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10만 원 돌파하는지 여부를 보시고 그 다음에 13만 원 이렇게 올리면서 보시고 나중에 가면 뭐 20만 원도 넘어가고 저는 더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는 단계별로 넘어가면서 봐야 되니까 일단은 10만 원, 13만 원 이렇게 보시면서 말홈런 달성하면은 제가 이 시간에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또 이제 AS 해드리곤 하니까 그때 대응 전략 추가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편하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로 없는 종목으로 에코프로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에코프로를 쳐다봐야 한다라는 걸 잘 알려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도 에코프로의 또 다른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함께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말로 없는 종목까지 알아봤는데요. 파트너님 이제 또 바로 또 시간 됐으니까 유튜브 라이브 하러 가셔야 되죠. 네, 제가 지금 뭐 여러분들 유튜브 이제 이데일리 TV 입장하시면은 지금 파이널샷 옆에 제 얼굴이 떠 있을 겁니다. 네. 터치 한번 하시고 인사하고 잠깐 기다려 주시면은 뭐 차 한 잔 이렇게 한 모금 하고 계시면 제가 얼른 가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장도 마무리하면서 이 뭐 추수감사전 그리고 이제 남은 이제 뭐 며칠 안 남았죠. 이틀 남은 이제 우리나라 시장 그렇네요.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월에 마무리 전략까지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해주시고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파트너님 내일 또 뵐게요. 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